안녕하세요. 시골에서 재배하고 있는 사과 조금만 알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이는 사과 모습은 부사인데요. 부사는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사과도 부사이고요. 가을에 수확하는 그런 사과입니다. 지금 앞으로 쭉 가게 되면 홍로밭이 나오는데요. 홍로하고 부사하고 사과 크는 속도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 달린 사과는 지금 13년 정도 된 고목나무입니다. 고목나무에서도 잘 관리를 하면 청년, 그러니까 젊은 사과나무에서 달린 것처럼 굵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부사하고 홍로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할게요. 우리 고향 사과는 브랜드 이름이 반딧불 사과입니다. 반딧불 사과. 이 모습이 지금 홍로 사과인데요. 이렇게 지금 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적과한 지가 2주가 되었거든요. 2주가 되었는데 벌써 사과가 이렇게 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홍로로 보통 제사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그 나머지는 뭐 사람들이 홍로를 즐겨 드시는 분도 많고요. 아무래도 부사를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로는 방금 말씀드렸죠. 제사 때 많이 사용하는 사과고요. 또 추석 명절 다가오기 전에 20일 전에 이제 출하를 하게 됩니다. 사과는 보통 보면 농약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유기농 사과, 뭐 유기농 배추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순 거짓말입니다. 왜냐면요, 농사란 것은요, 농약 없으면 절대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뭐 분들이나 주위의 분들한테 한번 여쭤봐 보십시오. 이 농사는요, 절대 농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농약을 안 치면 며칠만 지나면 벌레들이 다 갉아먹고 없어요. 특히 사과는 뭐냐면 미리 방제하는 그 약품들이 있는데요. 갈반병, 뭐 기타 등등 뭐 탄저병, 뭐 건면별 무늬병, 여러 가지 병들이 잘 걸려요. 사과는. 그래서 미리 이제 방제를 하고요. 비가 온 후에 또 이렇게 방제를 하고요. 그리고 요즘 농약을 치게 되면 일주일만 지나면 원 상태로 그 농약 성분이 완전 소멸되게 됩니다. 옛날에는 고성능 그 농약이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그 재배하는 깻잎이라든가 뭐 상추 농약 안 치고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도 하우스 안에서 그 상추하고 깻잎 뭐 기타 등등 여러 뭐 딸기 농사를 하는데요. 농약 안 치고 그 농사가 될 것 같으면 아무나 다 하죠. 농약값도 얼마나 비싼데요. 그런데 유기농이라는 것은 정말 없습니다. 텃밭에 자기가 먹을 것만 뭐 약 안 치고 이렇게 뭐 고추나 상추 조금씩 심어서 또는 뭐 옥상에서 이렇게 조금씩 키우는 것은 유기농이 되지만 1000평, 2000평, 10,000평 이렇게 하면 절대 유기농이 될 수가 없어요. 아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마트에 가고 보면 한쪽 구석에 이렇게 보면 뭐 유기농 뭐 야채라고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봐서는 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 사과는 왜 사람들이 깎아 먹나 하면요,
안심을 못하기 때문에 사과를 깎아서 드시는 거예요. 사과 따기 전에 약 20일 전에는 절대 농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 세포분열약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커지게끔 만드는 그런 그 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또 사람이 영양제를 먹지 않습니까? 사과나무에도 영양제를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 영양제 뿌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농약 친다고 오인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이 사과 농사는 겨울부터 동계전지, 또 봄이 오면 적화해야 되고요. 적화도 1차, 2차, 3차 해야 되고, 적과, 그러니까 사과가 너무 주렁주렁 달리면 나무가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과도 적어지고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적과도 보면 이게 적과한 상태예요. 적과. 그 낙과가 아니고요. 적과.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과가 달리면 사과가 이렇게 모양 좋게 이렇게 크지를 않아요. 이렇게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사과가 얼마나 큰지.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달 조금 넘으면 아마 홍로는 또 이렇게 출하될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오기 전에 한 달 또는 20일 전에 모두 출하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추석 오기 전에 상품화를 만들어서 나가게 되면 그만큼 수입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과가 이렇게 큰 사과를 공판장에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적은 사과 두 상자보다 큰 사과 한 상자가 훨씬 가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나무에 많이 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에 10만원 정도 바라보면 돼요. 10만원. 10만원 정도 바라보면 아마 정답일 것 같습니다. 올해도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면 뭐 사과 농사는 올해 뭐 풍년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사과 농사는 풍년이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냉해 피해도 많이 발생되고 또 낙과도 많이 발생되고요. 병충해 때문에 또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 고장에는 해발 600고지예요. 600고지. 사과는 기후가 조금 서늘한 데서 농사가 잘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홍로인데요. 홍로인데 부사하고 생김새가 조금 틀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부사는 보면 조금 이렇게 둥글게 보이죠. 부사도 지금 이렇게 많이 컸는데요.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시면 부사랑 홍로랑 생김새가 조금 틀립니다. 부사는 또 늦게까지 또 가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잎 병충해를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사과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우리 시골에서는 옛날에 뭐 배추 농사 또는 뭐 담배 농사, 감자 농사, 벼 농사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는 사과가 수입이 좋다 보니까 거의 90% 이상 이 사과 농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과 농사는 다른 일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일단 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수월하고요. 그래서 허리도 안 아프죠. 고추 농사는 고추 따야 되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앉아서 꼬부리 가지고 그 일항과 일항 사이에 다녀야 되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고추 농사가. 그런데 이제 사과 농사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 놓고 작업을 하고요. 또 외국인 인부 고용해서 그렇게 하니까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SS 기계로 한번 쓱 지나가면 농약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영양제라든가 흠뻑 젖어버려요. 이 사과나무 잎은 기공이 뒤에 있기 때문에 뒤에를 잘 쳐야 됩니다. 뒤에. 그러니까 안개 분사를 하게 되죠. 안개 분사. 그러면 나무가 비 온 것처럼, 비에 맞은 것처럼 홀랑 젖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 잎사귀에 병충해 하나 뭐 없죠. 뭐 갈반병이라든가 뭐 전무늬병, 뭐 검은별 무늬병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방지하고 그렇고요. 그리고 이 사과는 뭐 농약 검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약을 치도 일주일만 되면 완전 뭐 소멸이 되니까요. 그래서 농약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뭐 비료 검출이라든가 농약 성분 검출이 되면 완전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반딧불 사과지 않습니까? 영주 곰판장으로 가면 영주 사과가 되고요. 또 다른 곳으로 가면 반딧불 사과가 다른 사과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구독님께서도 그런 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과 농사를 하게 되면 못 팔아서 뭐 그런 거는 없고요. 농협에서 대부분 뭐 한 80% 이상은 소매를 하고요. 그 나머지는 안동이나 영주, 그러니까 안동으로 가면 안동 사과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굴비 이야기를 잠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근해에서 굴비를 잡으면 국산 굴비고, 중국 사람이 우리 근해에서 굴비를 잡으면 중국 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보면 중국산 굴비를 우리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분들도 저번에 제가 방송을 봐서 알아요. 그리고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도 보면 뭐 신안 앞바다에서 소금이 좋지 않습니까? 청정지역이고. 근데 중국산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 그 신안 그 소금으로 둔갑이 돼버려요. 포대가리를 하니까. 제가 그거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과가 다른 곳으로 가면 다른 사과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브랜드 이름은 없어지고, 영주나 안동 이쪽으로 가면 안동 사과가 되고, 영주로 가면 영주 사과가 되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에 지금 사과 농사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이 사과 농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과가 비싸기 때문에 수출은 뭐 10%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외국에서 좀 그런가 봅니다. 지금 홍로 같은 경우에는 뭐 7만원, 8만원, 뭐 9만원짜리 이렇게 한 상자에 뭐 그렇게 가는 것도 있고요. 예, 작은 것은 뭐 5만원, 뭐 3만원 뭐 그렇게 받는 것도 있어요. 이 알이 굵고, 그러니까 전과 생산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사과가 많이 안 달렸습니다. 한 나무에 그냥 10만원 정도, 뭐 13만원, 뭐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아마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사과가 얼마나 큰지. 지금 적과하고 이제 2주가 되었습니다. 2주 전에 이렇게 사과가 적었던 사과였습니다. 이렇게 적었던 사과를 한번 보십시오. 몇 배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2주 전에 적과하고
지금 달려있는 모습하고 완전 차이가 나죠. 저도 사과나무는 조금 있어요. 왜냐면 시골에는 이 과일나무를 심어 놓으면 손님 왔을 때 최고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90% 유기농입니다. 왜냐면 제가 또 먹기도 하고요. 또 손님 오면 접대용으로 또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냥 옷에 쓱쓱 닦아서 먹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대대적으로 이렇게 그 재배하는 농가 사과는 조금 그래요. 옷에 닦아서 이런 먹기가 조금 깨림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다른 집 사과는 절대 먹지를 않습니다. 다른 집 사과는 절대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1년에 뭐 사과 뭐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한 10개 이상은 내가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과나무는 조금 있는데, 뭐 대부분 그냥 이렇게 그 도시에서 친척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좀 챙기드리고, 시골에서 뭐 챙기드릴 게 뭐 고추, 사과, 뭐 호박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제 좀 기술이 많이 발달됐으니까요, 아마 사과도 안심하고 껍질째 먹는 그날이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식초나 이런데 한 20분 정도 담가놨다가 씻어버리면요, 미세한 그 농약 성분도 싹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사과는 이 껍질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것이 사과 껍질 속에 들어 있는데요. 10명이면 10명 다 아마 사과를 깎아서 드실 것입니다. 식초 몇 방울 떨어뜨려서 깨끗하게 닦아서 드시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